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했는데요,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근데 이에 좌절한 20대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뭐냐면 이제 성폭행 혐의였는데, 이 피해자는 당연히 성폭행을 주장하는 데 비해서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비관해가지고 또 항의하는 의미로 20대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건데, 지금 부실수사냐 뭐 등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수사팀을 정규 고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어떻게 된 것인지 여러분께 한번 자세하게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들어보시죠.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20살 여성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을 두고 한 시민단체가 담당 수사팀을 고발했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어제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과 담당 과장을 법 왜곡죄 등 혐의로, 안산단원경찰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는 경찰이 피해자를 납득시킬 만한 설명이나 추가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1차 피해 진술 조서 작성만으로 결론 내린 건 황당한 변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몸을 가릴 수 없는 정도의 심신 미약 상태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경찰의 부실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앞서 지난해 12월 피해 여성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주점의 40대 사장을 준강간 혐의로 안산 단원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신고 당일 새벽 영업을 마친 뒤 오전 11시 반까지 이어진 가게 회식 자리에서 술에 만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사장이 성폭력을 저질렀단 겁니다. 당일 오후에 해바라기 센터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했는데 피해 여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 0.08%가 넘는 0.085%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신고한 여성을 추가로 부르지 않고 올해 2월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장 측이 제출한 CCTV에 피해 여성이 사건 직후 웃으며 대화하고 걷는 모습이 포착된 점, 사장이 합의에 따른 관계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고려했던 겁니다. 피해 당시로부터 수시간이 흐른 뒤에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도 여성이 만취해 항거 불능이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불송치 통보서를 받은 여성은 사흘 후 이의 신청서와 더 이상 살아갈 자신이 없다는 유서를 남긴 채 단원구의 한 건물에서 투신해 숨졌습니다. 경찰은 무혐의 결정을 내리기 전 피해 여성이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등 디지털 자료를 확인하지 않다가 여성이 숨진 뒤에야 참고인 2명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함께 검찰에 보고했습니다. SBS 김지욱입니다. 자, 지금 보면 말이죠, 지금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일단은 어쨌든 간에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다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 조사를 해보고 또 수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혹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경찰에서 어떤 그 처분을 하면 검찰에서 크로스 체킹이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이 성폭행 같은 거는 정말 이게 화간이냐 강간이냐 참 이게 경계가 묘하거든요. 그런데 술을 많이 먹었다, 이게 참 그런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사장이 자기 직원을 새벽까지 술을 먹고 술이 취한 상태에서, 이거는 누가 봐도 비도덕적이죠. 누가 봐도 비도덕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비도덕적인 것과 불법적인 것과 경계인데, 일단은 준강간이라는 거거든요. 준강간이 뭐냐면 술이 취해가지고 등등의 이유로 몸을 못 가누고, 다시 말해서 정신없는 사람을 갖다가 이제 간음을 하면 그것이 준강간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는 어쨌든 그 여성의 말이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만 여기 지금 나온 것처럼 그렇게 이 서로 성행위가 있고 나서도 두 사람이 보면은 뭐 웃고 뭐 이런다, 그런 걸 봐서는 이게 화간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꼭 그렇진 않죠. 그때도 술이 취해 있다면 이제 제대로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반응을 못했을 가능성도 있고 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문제가 이렇게 불거진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혹시 부실사가 여기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이제 여기 경찰 관계자들을 고발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성폭행 피해를 신고한 10대 아르바이트생이 지금 10대라고도 그러고 20대라고도 그러고 어쨌든 10대거나 아니면 20대 초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르바이트생이라는 거예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반발해 이신여서를 남긴 뒤 숨졌다.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이게 지금 또 직원도 아니고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한다면 지금 10대 후반이거나 뭐 20대 초반이거나 하여튼 간에 그런 정말 사회 초년생인데 이 40대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성폭행이라고 의심받는 사람이 말이죠. 또 사장이라는 건데 글쎄요. 좀 이거는 상당히 냄새가 나죠. 자, 서민이는 지난해 12월 경기 안산시 한 주점에서 일하던 10대 아르바이트생이 업주를 중간간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이 합의된 성관계라고 피의자 진술에 무게를 두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그런데 피해자는 이의신원서를 남긴 뒤 건물에서 투신해 숨졌다는 거죠. 경찰은 검찰이 보안 수사를 요구했음에도 요구했군요. 지난 7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기존 판단을 유지한 채 결과를 통보했다는 겁니다. 검찰에서는 보안 수사를 요구했다면 이거는 보안 수사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똑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건데 보안 수사를 제대로 했나요? 서민은 피해자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심신미약 상태였고 사건 장소가 CCTV 사각지대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한급불능 상태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 라면서 부실 수사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납득시킬 만한 추가 조사도 없이 그냥 1차 진술에 의존해서 사건을 마무리한 것은 명백한 문제가 있다. 또 경찰이 법령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다면서 이는 법 왜곡죄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이게 문제가 제가 강신업TV에서도 이걸 보도해드리는 이유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거예요. 앞으로 이게 비일비재할 거라고. 그러니까 어떤 그 피해자라든지 가해자라든지 양측에서 지금 법 왜곡죄도 있고 수많은 이제 고소 고발이 벌어질 거고 경찰들이 말이죠 쌀 때 정말로 양측을 충분히 납득시키지 않고 그리고 충분히 조사를 하지 않고 좀 설렁설렁 한다거나 내지는 좀 편파적으로 보이게 이렇게 수사를 한다거나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어떤 불만 이건 폭주할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까지는 그래도 경찰, 검찰이 있으면서 검찰이 또 지휘를 하고 보안수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경찰의 어떻게 보면은 공정성을 검찰이 담보해주고 보장해주고 경찰이 또 어떤 수사 능력 미비 또는 뭐 법 지식 부족 이런 것들을 검찰이 또 보완해주고 물론 이제 검찰이 다 할 수 없으니까 검찰의 또 지금 부족한 부분은 경찰이 채워주고 메워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괜찮은 그 시스템이었던 거거든요. 이 얼마나 괜찮은 시스템입니까? 근데 그 시스템을 다 민주당이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이 시스템이 무너짐으로써 누가 과연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볼 것인가? 무조건 국민들이 손해를 봅니다. 그리고 힘없는 국민들이 무조건 손해를 봅니다. 무조건 손해 봐요. 그리고 이득 보는 건 정치인들, 그 다음에 조폭들, 그 다음에 마약사범들, 하여튼 간에 힘 있고 돈 있고 조직 있고 권력 있고 이런 것들은 무조건 이익 봅니다. 더군다나 말이죠. 이게 이 아르바이트생, 10대 아르바이트생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이 40대 업주라고 하면 이 사람은 그래도 돈도 더 있고 더 좋은 변호사도 살 수 있고 뭐 그럴 수가 있잖아요. 이건 난리 났습니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무너지고 정말 공정 시스템이 뿌리째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앞으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는 것은 아닌가. 물론 그렇다 해서 이 안산경찰서가 여기 수사팀이 무조건 부실 수사를 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수사를 해봐야 되겠죠.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또 그 피해자가 말이죠. 억울하다면서 목숨을 끊는 일이 생기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대처가 준비가 충분히 보장되고 지금 또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신업TV입니다.